진우의 큐피드의 엄청난 성공이 시작되기 전부터 쓰리정을 비롯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체를 탈취하고자 하였었으나 현재는 실패할 확률이 누가 보더라도 100%의 수렴한 상황인 쓰리정과 안성일 및 더기버스 패거리들. 이번 사태는 노예 계약을 주장한 쓰리정과 한 발짝 뒤에서 이를 지켜보는 모습에 안성일과 더기버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쓰리정의 이 같은 어이없는 행각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안성일 및 더기버스의 치밀한 계략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일과 더기버스 및 안성일 주도의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경우에는 그 계획성 자체가 터무니없는 계획인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 건가 싶을 정도로 계획이 조잡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쓰리정과 그 부모들은 안성일의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걸 찬성하고 실행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잡하기 그지없는 안성일의 계획은 모두가 알다시피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약 7년 전에 지금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가수 손승연을 기존 소속사인 포춘에서 빼내는 데 성공해 자사의 아티스트로 등록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일의 그러한 템퍼링 계획이 과거에는 성공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경우에서는 왜 실패하였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손승연은 이름은 들어본 적 있지만 아무런 팬층도 명곡도 작품 활동도 없었던 단순한 가수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피프티피프티의 경우에는 국내 음원 차트에서조차 빌빌대던 손승연과 달리 빌보드 차트에서 두각을 드러냈음은 물론 해외 영화의 OST를 맡는데 성공할 정도로 국내외의 인지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실패 요인은 안성일이 처음에 쓰리정들을 대상으로 손승연과 같은 템퍼링을 기획했을 당시에는 큐피드가 일이 터질 줄 몰랐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사태가 흘러가면서 결국 이 사달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성일 측에서는 전홍준 대표 측을 만나보니 80억가량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당히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억대의 연봉과 함께 각종 지원금을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쓰면 물론이고 나중에는 멤버들을 그대로 빼내온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성일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어트랙트를 그대로 파산의 늪에 빠지게 한 후 해외인 스웨덴에서 곡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마지막 자금까지 싹싹 긁는 데 성공하면서 모든 준비를 끝마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정반대로 틱톡 마케팅의 효과로 엄청난 인기와 함께 피프티피프티의 주가도 고공행진하자 오히려 안성일은 예상하지 못한 바였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 전홍준 대표 측에서는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여 레이블 단계로서 테디 급 대우를 약속했음에도 해당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자 안성일 측에서는 큐피드의 성공 직후 곧바로 투자처를 물색한 끝에 교보문고와 접선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며 플래니를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일은 이런 플래니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존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기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안성일 측에서는 이전부터 멤버들의 부모들에게 접근해 노예 계약을 당하고 있다는 가스라이팅과 함께 전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믿고 따르라는 등 모든 계획을 세웠으나 하필 큐피드가 성공하며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안성일이 손승연을 상대로 성공한 템퍼링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원소속사를 괴롭히는 가운데 자신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끈 후 먼저 지친 소속사에게 푼돈만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손승연 사태를 보듯이 이런 사태를 벌이기 위해서는 가수의 인기와 상관없이 소속사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인 것과 함께 대중의 관심이 적어야만 성립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손승연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확고한 팬층도 없고 음악적 성과마저도 큐피드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에 과거에 저런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물론 당시의 모든 유튜브 채널들 측에서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쉽게 묻혔었습니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의 경우에는 손승연과 달리 빌보드 차트에서 화려한 데뷔에 성공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성공하며 대중적인 관심이 자자한 상황이었었기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트랙트를 상대로 횡령 등을 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역으로 당할 위기에 처한 안성일은 아란의 부상을 바탕으로 활동 자체를 안 하게 하는 초강수를 띄우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동안 작업해놨었던 쓰리정의 부모들을 대동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즉, 어이없게도 큐피드의 성공으로 인해서 손승연처럼 피프티 멤버들을 빼내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긴 안성일 측에서 아란의 부상을 핑계로 강제활동을 중지하는 초강수를 두며 어떻게든 그들의 몸값을 낮추는 노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송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려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인데, 사실 안성일 입장에서는 이대로 모든 걸 들켜서 일키와 그나마의 도박수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안성일과 더기버스는 파멸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안성일 측에서는 천천히 죽기와 빨리 죽기 중 빨리 죽기를 선택해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죠. 즉, 안성일은 기존의 성공 방식이 성공하자 이번 피프티 사태에서도 그대로 사용해 템퍼링이라는 도둑질을 시도하려 하였었고, 그 화려한 말빨로 인해서 쓰리정과 부모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결국 빼내는 것까진 어떻게 성공했으나 이미 엄청난 인지도로 인해 모든 게 실패하고만 것입니다. 사실 이번 피프티 사태 속에서 인지도야말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만약 큐피드의 성공이 없었다고 한다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도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렸었을 테니 기존 전략처럼 천천히 말려 죽이는 것은 분명 유효했을 테지만 큐피드의 성공으로 인해 어트랙트의 가능성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건 역으로 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미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돈은 돈대로 뺏어가고 멤버들도 빼앗으려다 모든 걸 걸려 최악의 상황에 빠진 안성일과 더기버스 및 쓰리정 패거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기원합니다.